성과 관리가 직면한 문제점. 조직에서 성과 관리에 관심을 두는 계층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리자와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관리자나 팀장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성과 관리의 방법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성과 관리 방법과 실전 활용 팁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의 조직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성과 관리가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매년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음 팀원들 간 성과 관리 대화 사례를 통해 그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까지 성과 목표 계획서 작성을 하는데 했어요? 아직이요. 매년 연초마다 귀찮은 일 투성이네요. 그래도 박사원은 단독으로 하는 업무라도 있으니 다행이죠. 나는 내 업무라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김 과장님한테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내 업무가 있다고 해도 다른 팀들 실적 취합해서 보고하는 게 내 일인걸요.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계획서는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별 수 없죠. 회사에서 하라니 하는 수밖에. 회사에서 실적을 챙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과 같이 연초에 목표 수립하고 연말에 평가하고 그렇지만 평가 결과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형식적인 행위를 매년 왜 할까요? 잘 받는 사람만 계속 잘 받고 나처럼 남 좋은 일하는 사람은 계속 비만 받고. 힘내요. 팀장님이 최사원은 우리 회사의 미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꼭 B등급 주고 난 다음에 회사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성과관리 제도가 좀 바뀌었다던데 혹시 알아요? 좋은 결과가 있을지? 올해 업무 계획에 도전적인 신규 과제 20%를 할당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30% 가중치를 주라고 하네요. 안 그래도 바쁜데 신규 과제 찾고 수행하려면 올해는 연초부터 전쟁이겠어요. 아휴, 그냥 작년에 했던 일 중에서 몇 가지 이름 바꿔서 올려요. 어차피 팀장님은 잘 보지 않아서 대충 써도 될걸요? 어차피 팀장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맞아요. 어차피 평가 결과는 정해져 있고 잘 적어봐야 제대로 되지도 않고 중간에 다 바뀌고. 아이고 모르겠다. 대충 써서 제출해야겠어요. 그래도 혹시 알아요? 연말에 A라도 받을지. 아휴, 박사원은 좋겠어요. 팀장님이 예뻐해서. 나는 올해도 꽝이에요. 업무를 바꾸든지 팀을 바꾸든지 해야겠어요. 저는 언제쯤 A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과 관리와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의 대화 잘 들어보셨나요? 최 사원은 스스로 남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박 사원은 똑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또한 최 사원과 박 사원 모두 어차피 좋은 성과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듯 팀원들이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입장에 대해 김성환 대표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팀원들이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입장은 성과 관리를 시간 낭비라는 무의미한 활동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계획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리더와 관리자들은 팀원들에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목표를 세우라고 하지만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팀원들 업무에 대해 상사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과 면담에서 팀원들이 당황한 것은 팀장이 자신이 하는 일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물론 팀장 입장에서 팀원들이 20명을 넘어가는 경우 모든 팀원들의 세부 업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경우 팀원의 세부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중간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중간 관리자에게 관리의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팀원 개개인의 업무 수행과 결과 파악은 팀 리더로서의 책무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성과 평가에 대한 불신입니다. 어차피 좋은 성과를 받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죠. 사실 성과가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이 높은 고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조직에서 중요도가 낮은 업무를 수행하는 팀원들이 좋은 고가를 받기란 쉽지가 않죠. 이렇듯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결과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팀원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상사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애로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매년 실적 목표 상량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조직 경영을 자전거의 두 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일선 조직의 팀과 팀 리더입니다. 두 번째로 팀원들이 많은 경우 팀원들에게 업무 목표를 할당하고 챙기는 일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팀장이나 관리자들은 각종 회의나 보고로 보낸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팀원들에 대한 업무 점검이나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시간을 내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 팀원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팀 성과 관리와 팀원 성과 면담이 비교적 가능합니다. 그러나 팀원이 20명이 넘어서는 경우에는 개별 성과 면담을 실시할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 팀장의 경우 의욕적으로 팀원들과 개별 면담을 추진했지만 장기간 면담은 특별한 성과 없이 이벤트로 전락하는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팀리더 입장에서 성과 관리는 물리적 시간이 많이 투입됨에도 그것 대비 결과의 초라함으로 인해 망설이게 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연말에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에서 팀원들과의 갈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좋은 고가를 받은 팀원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고가 B등급이 50%에서 6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평가 면담은 팀장이나 관리자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경험이 많은 리더라면 괜찮지만 초보 팀장인 경우에는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가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했다 해도 평가 결과 자체에 불만인 팀원들에게 그 평가 결과를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성과평가 등급이 C나 D 등급을 받은 팀원들에게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성과관리는 구성원과 리더 모두에게 부담인 활동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바람직한 성과관리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